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64,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굉장히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62,000달러 중반까지 한번 훅 빠졌다가 다시 밀어 올린 상황도 단기적으로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64,000달러를 돌파 지지를 받아줄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고, 그 정도의 모멘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준다라면 이 반감기 전에 이 전고 돌파 가능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1시간 차트인데 대칭 상하 패턴이 그냥 대충 봐도 되게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 상단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를 받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6,000달러를 향한 또 다른 강세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이 반감기 전 과연 전고 돌파 과연 가능할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반감기 전에 어떤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쓰여졌거나 쓰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피보나치 618 되돌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비트코인 역사에서 반감기 전에 618 되돌림 위로 돌파 지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감기 전에 618 되돌림을 성공을 했고, 무려 64,000달러까지 지금 터치를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면 피보나치 618 되돌림의 기준점 이 49,000달러 돌파 테스트는 반감기 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빠르게 고조시켰다, 그렇게 돼버렸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 과연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 올타임 하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반감기 전 4월 20일 전후로 지금 반감기가 단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69,000달러 전고 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탕만이 리잘드가 얘기하는 게 재밌죠.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차트를 보면 진짜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밤감기 지나고 나서 90일 뒤에 전고 돌파, 직전 전고점이 31달러였고,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46일 뒤에 전고 돌파, 그리고 192일 뒤에 전고 돌파. 그런데 지금은 아직 반감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전고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월가 제도권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 건지를 이렇게 스멀스멀 강력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접어든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자금 유입의 상황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485억 달러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 거의 지금 이전 사이클 강세장과 비슷한 상황이 포착이 된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기둥 크기만 놓고 봐도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10월 이후 최대다 보니까 2021년 11월이 전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찍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 돌파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시장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현물 가격을 끌어올릴 매수 압력을 통한 가격 상승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글래스노드 데이터예요. 이것도 재밌죠. 지금 비트코인이 62,880달러 위에 자리를 한 것은 비트코인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6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역사에서 6주밖에 없는 그 짧은 그 기간에만 기록을 했던 그 고점 구간에 지금 다가서 있는 거고, 여차하면 지금 가장 높은 최고 가격을 형성할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공유한 건데 상당히 이런 가격대를 유지한 기간이 비트코인 14년 역사를 통틀어서 6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격 숫자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급반등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저항이 한번 세게 오면 확 올 수도 있다라는 거, 4만 달러 초반까지도 저항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열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준의 저항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이에요. 뭔가 예측을 명확하게 내지는 예단을 선명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지금 분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강세론자들은 아싸리 강세를 얘기하고 있고, 하락론자들은 그래도 좀 빠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쉬크래프트 얘기가 재밌습니다.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골드, 금 같은 경우에도 ETF 출시 이후에 5배가 올랐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에 사들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규모고, 반감기는 이제 50일도 안 남았고, 기관들의 포모는 시작이 됐고,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랬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의 로컬탑은 25만 달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몇백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25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25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반감기 패턴을 대입을 한다라면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패턴을 대입했을 때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런 전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년 9월이나 10월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시점 자체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점을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여러 분석가들이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지금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단순히 펌핑 좀 나왔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다. 이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를 통해서 펀드 자금의 25%를 비트코인 할당할 수 있게끔, 당시에는 작년 10월 상황에서는 GBTC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놨던 곳이어가지고 이거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던 게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 뿐만 아니고 자사 13개 펀드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신청서를 SEC에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OK가 나게 되면 펀드 자산의 25%까지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까지, JP 모건 열심히 지금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이렇게 또 판매자로서 돈 벌어먹으려고, 또 고객들이 왜 니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제공 안 하냐, 이런 고객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릴 린치나 웰스파고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요청 고객들에 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이탈할 거잖아요. 이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운 상황인데다가 ETF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기록적인 숫자들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기존 지금 멍 때리고 있던 은행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메릴 린치, 웰스파고 이미 들어와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큰 자금을 지금 쏟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펀드 자산이 25%면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게 이제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압력, 수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재밌죠? 이런 상황을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지금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유입 자금의 79%가 블랙록과 피델리티, 당연히 블랙록이 1등이죠. 그런데 발키리나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 이 수수료 경쟁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에는 아무래도 이제 큰 손들, 이 수수료 우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곳, 아무래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401k 같은 어떤 연금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사실 블랙록이 노리고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이제 서밋을 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투자 설명을 했다라는 건데,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8%까지 고려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28% 수준을 할당 권고를 했다라는 거. 기관들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28% 비중의 포트폴리오 비율, 와, 이거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팩트인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오, 진짜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고 기관들이 블랙록의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수용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움직임이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조정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왜 조정을 급격하게 받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설득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블랙록이잖아요. 뭐 피델리티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번 강세장 상황 자체를 매우 다채롭게 만드는 거고,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분기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아머 모닝스타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ETF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수수료 인하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9개 현물 ETF들 중에 어떤 것들은 도태되고 어떤 것들은 더 큰 잠식을 하게 될 겁니다. 더 큰 잠식을 하게 될 주역은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누가 될지는 이제 수수료 경쟁 등을 통해서 누가 더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느냐를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수수료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금 그레이스케일 GBTC가 수수료 안 내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환매 물량이 쏟아졌는데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수수료가 전부는 아닌 거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양상도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이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 무서운 게 이런 거죠. 링라이더. 이 사람 블랙록 투자 총책임자인데 CIO. 현재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이 매우 적은데 높일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 재밌죠.